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수경낭자입니다. 오늘은 근래 한 장으로 인생을 바꾸는 실전 청소력 책. 주제는 당신의 방은 당신 자신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인생과 방은 관계가 있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당신에게 질문이 있습니다. 지금 당신은 매일매일에 충실하고 있습니까? 아침이면 개운하게 일어나고 꿈을 향해서 매일 즐겁고 활기차게 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침에 일어나도 피로가 안 풀리고 습관적으로 오늘은 무슨 좋은 일 없나 하는 생각으로 무료한 하루를 시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한 가지 질문입니다. 지금 당신의 방은 깨끗합니까? 집에서 이 책을 읽고 있는 분은 일단 책을 듣고 방을 둘러보십시오. 서점이나 카페에서 읽기 시작한 분은 조금 전까지 있었던 당신의 방을 떠올려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바닥이 먼지투성이는 아닙니까? 지나치게 많은 물건들로 방이 넘쳐 흐르진 않습니까? 부엌의 가스레인지 주변은 기름으로 끈적끈적하지 않습니까? 화장실은 냄새나고 더럽지 않습니까? 욕실은 곰팡이 천지이지 않습니까? 당신이 살고 있는 방은 당신 자신을 나타냅니다. 또한 당신의 인생은 당신의 방 그 자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만일 당신의 방이 더럽다면 아쉽지만 행운도 꿈도 재수도 전부 도망가 버렸습니다. 게다가 단지 도망가 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두면 아군까지 불러들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연애가 잘 진척되지 않은 것도, 하는 일마다 실패를 반복하는 것도, 다이어트가 지속되지 않은 것도, 저축이 늘지 않은 것도, 왠지 책은 재미없는 것도 모두 당신의 방이 더럽기 때문입니다. 쇼크 받으셨습니까? 하지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요? 단지 방이 더러워서 운이 나빠진 것이라면 그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청소를 하면 운이 좋아집니다. 당신의 인생이 빛나게 됩니다. 지금 행복한지 어떤지 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저는 현재 청소력 연구의 대표로서 사무실 등의 환경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10년 이상 하우스 클리닝이나 빌딩 관리 업무를 해왔기 때문에 많은 가정과 사무실을 방문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경험을 통해서 방은 살고 있는 사람의 인생을 나타낸다는 법칙을 알아냈습니다. 깨끗한 방의 주인은 강한 행복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행복감과 깨끗함을 유지하기 위해 하우스 클리닝을 의뢰한 것이었습니다. 반대로 비록 하우스 클리닝을 의뢰했지만 지나치게 더럽다고 생각되는 집은 역시 가정이 원만하지 못했습니다. 일 때문에 방문한 것이지만 집에 들어서자마자 그 집의 가정 상황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습니다. 벽에 주먹 자국이 남아있는 집도 있고 다른 사람이 있는 앞에서도 서로 소리를 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가정 내 폭력을 목격한 일도 있고 가족들이 전부 가출하고 부인만 혼자 남아있는 쓰레기로 가득 찬 집을 방문한 적도 있습니다. 또 매출이 오르지 않는다고 탄식하고 있는 회사는 반드시 놀랄 정도로 더러운 장소가 있습니다. 대개 도산 직전의 가게는 화장실이 더러운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도 꼭 확인해 보세요. 그래도 하우스 클리닝을 부탁해서 깨끗하게 해보려고 생각하는 가정이나 회사는 인생이나 사운을 호전시켜 보려는 의식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깨끗하게 한 후에 깨끗함을 보존하는 어드바이스대로 잘 지킨 곳은 상황이 호전되었다는 기쁜 연락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저는 단순히 더러움은 불행이라는 것뿐 아니라 어떤 곳이 더러운가에 따라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당신이 언뜻 보기에 깨끗한 옷을 입고 예쁘게 화장을 하고 있어도 만일 방이 어지럽혀진 상태로 방치되어 있으면 행복한 인생을 놓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당신의 방은 당신 자신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방이 어떻습니까? 보통 뭐 학생이면은 자기 방이 학생 방이 내 방이고 그죠? 보통 남편이나 아내는 안방이죠. 안방을 쓰죠. 또 어떤 사람은 수리방 쓰는 사람도 있겠죠. 방은 살고 있는 사람의 인생을 나타낸다. 이게 너무 좀 과장된 거라고 생각하시는가요? 저는 한 80%는 맞다고 생각해요. 100%까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저도 지금 이 책 읽었지만 다시 한번 둘러볼게요. 안방을. 근데 사실 청소를 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깨끗합니다. 근데
우리가 청소를 해도 있잖아요. 그냥 일상적인 일주일에 한 번 청소 보통 하거든, 저는요. 그럼 그때는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치워요. 근데 어떤 데는 한번 전부 다 확, 이제, 엄마들 말로는 좀 이렇게 디빈다. 죄송합니다. 사투리죠. 다 이렇게 섞는다. 표준말이 뭐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확 이렇게 막 다 있잖아요. 서는 말 했을까요? 다 온 집안에만 뒤집이죠. 다 섞어 놓죠. 섞어서 뭐 이제 크게 그게 정말 대청소죠. 우리 뭐 회사에도 있잖아요. 봄맞이 대청소, 뭐 가을맞이 대청소 이런 식으로 대청소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하는 청소는 그냥 청소고 또 일주일에 한 번 청소해도 또 더러운 부분은 또 이제 또 그냥 애벌로 청소하고 또 하죠. 근데 안방 같은 경우는 우리 이제 침대가 하나 있고 우리 집 같은 경우는 붙박이장이 있어요. 그리고 침대 하나 단촐해요. 침대 하나, 붙박이 TV 하나, 그리고 침대 옆에 있죠. 서랍장 하나 작은 거 있잖아요. 있고 그리고 의자. 사실 저 의자 정말 싫거든요. 근데 남편은 그 의자 갖다 놓고 처음에는 몇 번 앉더니 앉지는 않고 있잖아요. 거기에 뭐 잡동사니 막 나놓는 거예요. 책도 올려놓고 안경도 뭐 어떤 데는 뭐 올려놓고 뭐 하여튼 막 그 요번에는 제가 이제 보통 이제 남편 건 잘 안 건드린 편이거든요. 왜냐하면은 있던 자리에 있어야지 안 그러면 또 찾으니까 귀찮거든요. 귀찮아서 안 건드리는데 아, 이제 요번에는 청소하면서 이제 보통 이제 안방은 의자 같으면 의자 위는 안 치우고 이제 남편이 이제 어지러운 그대로 놔놓고 이제 바닥만 이제 막 썰고 닦고 했는데 요번 청소할 때는 그 의자 위를 다 정리했어요. 정리하고 뭐 보니까 또 뭐 저번에 또 뭐 요즘 뭘 많이 사와요. 목에 이제 이렇게 뭐 이렇게 목에 목도리처럼 딱 대고 뭐 전기 자극하는 거 있더라고요. 또 그걸 또 사왔더라고요. 그것도 몇 번 하지도 않고 또 지금 얹어놓고 뭐 책하고 또 뭐 관리비 영수증 사실 관리비 제가 내기 때문에 요즘 영수증은 제가 다 가져왔는데 또 언제 또 갖고 왔는지 그것도 있고 뭐 하여튼 뭐 잡동사니 많아 다 버리고 막 그래놨어요. 청소해놓고 또 이제 사실 안방에 단출하지 않고 덥잖아요. 침대 하나, 붙박이장은 붙어 있으니까 붙어 있는 거고 침대 하나, 의자 하나. 그죠? 또 붙박이 TV도 붙어 있으니까 없는 거고 붙어 있으니까 벽에. 그리고 뭐 3단짜리 있잖아요. 작은 거. 그 침대 옆에 있잖아요. 사이드 보조 테이블이죠. 그거 하나밖에 없는데 그 위에 뭐 남편이 있잖아요. 뭐 자식구지한 거 있잖아요. 요즘 뭐 저번에도 안 그래도 어디 갔다 오면서 휴게소에서 뭐 장식장 같은 거 있잖아요. 그 뭐 장식한다면서 뭐 나무로 만드는 거 있잖아요. 그 장식품 앞에서 계속 서성거리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러니까 이게 예쁘지 않냐면서 뭐 거북이하고 뭐 이런 거 만드는 거 잡동사니 또 살라는 거예요. 됐다면서 내가 다 끊었어요. 안 그러면 또 살 것 같아서. 근데 왜 자꾸 여보 나 이제 정말 집에 뭐 사드리는 거 싫어하면서 이러니까 자기는 자꾸 사고 싶다면서 그 이제 남편이 뭐 집안에 사실 자기 게 없거든요. 사실 다 공동 거죠. 가족은. 근데 양식장을 남편이 사고 싶어 해갖고 산지 한 1년 반 됐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이제 집에 양주를 다 넣어놓고 뭐 골프원 뭐 공 같은라든가 뭐 그런 뭐 잡동사니 예쁜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다 넣어놨어요. 그건 자기가 관리해. 나는 손도 안 대는데 저 사실 술 안 좋아한다 했잖아요. 근데 뭐 양주 같은 거 좋아하겠습니까? 양주도 술인데 하여튼 뭐 장식을 해놨어요. 그리고 제가 저번에 해외 갈 때는 또 뭐 30년 된 뭐 발렌타인 상으로 해갖고 또 그것도 사왔는데 그것도 이제 또 뭐 장식해놓고 언제 먹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언제 먹냐니까 크게 기쁜 날 먹는다 하더라고요. 크게 기쁜 날이 언제냐니까 아직 자기도 모르겠다면서. 하여튼 뭐 잡동사니 같은 게 너무 많아요. 전 솔직히 다 버려버리고 싶어요. 근데 이제 하여튼 뭐 그렇게 더럽진 않은 것 같은데 어떤 데는 보면 막 이렇게 지저분하게 이제 침대 위에 뭐 아침에 자고 나면은 이불 같은 거 좀 개야 되는데 안개가 막 나놓잖아요. 그럼 더럽죠. 여러분들 방은 어떠세요? 깨끗합니까? 그리고 사실 지금은 이제 애들이 다 컸기 때문에 크게 더러운 데는 없어요. 근데 여기 책에 있는 것처럼 가스레인지 주변에는 사실 조금만 방심하면 건방 기름이 있잖아요. 우리 막 구워 묵 가잖아요. 고기 굽고 뭐 파전 굽고 이러면 건방 기름이 묻거든요. 근데 그렇게 이제 기름을 묻었는데 닦았는데 안 닦고 나가잖아요. 그럼 밖에 나가서도 뭔가 찝찝해요. 그게 뭐냐면은 그 기운이 이제 계속 나를 따라다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나는 비록 몸은 나가 있지만 내가 그 치아에 되는 걸 안 치우고 그 끈적끈적한 거 있잖아요. 가스는 주위에 그게 내한테 계속 남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근데 참 여기서 제가 아까 뇌제가 80% 했냐면은 제가 아시는 분은
제가 집에 가보고 진짜 막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왜 우리 한 번씩 왜 뉴스나 뭐 TV 같은데 왜요? 어르신들 나이 많으신 분들 중에 왜 좀 저장 강박적이라고 그 혹시 그것도 일종의 정신병이거든요. 그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쓰레기 하나 휴지 하나 아무리 들어도 못 버리는 거예요. 버리면 뭐 죽는 줄 아는 그런 정신병이죠. 일종의 저장증, 저장 강박증. 그래서 왜 한 번씩 TV 보면은 뭐 많은 자원봉사들이 가서 뭐 몇 트럭분에 그걸 막 가져오고 이러잖아요. 드러내주고. 왜냐면 혼자서는 죽어도 깨달아 그 사람들은 못 치우는 거예요. 일종의 병이니까. 제가 아는 분 집에 갔는데 뭐 그 정도는 아니지만 가족들이 살아요. 사는데 뭐 하여튼 발 디딜 틈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뭐 곳곳에 막 있잖아요. 이 쓰레기는 아니지만 오래된 물건들 있잖아요. 버려야 될 것 같은데 안 버리는 그런 게 쌓여 있고 방에도 오다가 다 겹쳤는데 도대체 그거 어떻게 찾아내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분은 부자예요. 아주 부자예요. 아주 부자고 뭐 집도 뭐 도대체 몇 채가 되는지 모르고 뭐 하여튼 뭐 작업 농사 지어서 자급자족 하면서 또 그걸 하고 또 뭐 뭐지 하여튼 몇 가지 일을 하더라고요. 그 하면서 아주 상당히 이제 동네에서 이제 거의 한두 번째 가는 부자더라고요. 근데 집이 그렇게 안 깨끗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당신의 방은 당신 자신이지만 사업이나 망하고 하는 분들 보통 더럽다는데 그분은 또 이제 그런 분은 예외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80%를 했거든요. 저도 이제 이렇게 청소하고 이러면 사실 마음이 개분하죠. 개운하죠. 저도 아직 좀 집에 이제 애들이 어릴 때 사는 책 있잖아요. 어릴 때 읽던 책 사실 많고 아직도 많아요. 서재방이라고 있는데 그 방이 아직도 많아요. 그리고 애들 방에도 이제 책꽂이가 다 있거든요. 책장이 거기도 책이 많아요. 근데 이거를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제가 이거를 살 때 상당히 고생하며 샀고 또 이게 비싼 책이 비싸잖아 사실요. 전집으로도 많이 사갖고 도저히 버릴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우리 애들이 엄마 이거 어떡할 거야 하면서 뭐 동생들하고 친척들도 많이 주고 아직 많이 있어요. 한 벽을 가득 채우고 있는데 제가 그랬어요. 이 책은 도저히 누구도 줄 수 없고 더 이상 버릴 수도 없고 나만 할 수 없다. 이거는 나중에 너희 아이들 낳으면 내가 읽어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사실 그때까지 이게 유효하지도 않지만 사실 그렇게 오래되면 책도 안 좋죠. 맞죠? 근데 저도 이거를 정리해야 되는데 아직 정리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다 그런 거 있죠. 언젠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엄두가 안 나는 그런 거 있죠. 어떤 분은 베란다 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화장실 어떤 분은 옷장 다 틀릴 거예요.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니까 큰 방 쪽에 베란다 쪽에 거기도 보면 남편 뭐 낚시 물건부터 해서 뭐 남편 건데요. 또 옛날에 쓰던 뭐 텐트하고 많이 있어요. 그것도 한번 사실 정리를 해야 돼요. 정리를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한번 보자. 그리고 김치 냉장고는 정리했고 그리고 저기 어디지 부엌 쪽에 이제 베란다에 이제 김치 냉장고 정리하고 김치통을 새로 많이 이제 김치가 하나도 없어요. 다뭐 하여튼 김치에 대한 사연은 나중에 말씀드리고 있어갖고 이제 김치통을 이제 막 내놨어요. 근데 그것도 사실 정리해갖고 넣어야 되는데 이제 정리해서 서지방 베란다 있거든. 거기 다 넣어야 되거든요. 근데 아직도 못 넣고 있어요. 우리 왜 그런 거 있잖아요.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는 거. 근데 우리 집에는 크게는 할 거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요즘 많이 깨끗하거든요. 하여튼 오늘은 방은 살고 있는 사람의 인생을 나타낸다.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무서운 말이죠. 누가 우리 집에 와보고 안방을 보고 내가 자는 방, 내가 사는 방을 보고 당신 인생이 이렇군요. 사실 뭐 금전적으로 뭐 어렵고 할 때는 뭐 지저분하고 뭐 정리 안 되고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금전적으로 어렵고 피곤하고 힘드니까 몸도 피곤하잖아요. 그래서 정리도 안 되겠죠, 사실은. 그럴수록 더 정리를 해야 되는데, 맞죠? 물론 나는 방이 지저분해도 행복해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저도 뭐 이걸 100% 믿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한 번은 좀은 우리에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걸 던져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파이팅!